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너는 뭐 먹을래? 이거 괜찮아? 이게 나을까? 계속 묻는 사람.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이죠? 조심스럽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신중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야만 결정을 내릴까요? 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타인의 의견을 끌어와야 할까요?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행동의 핵심은 결정이 아니라 책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오고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노출됩니다.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그 책임을 물을 때 더 이상 뒤로 숨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묻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괜찮을까? 이게 맞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조언 요청이 아닙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증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는 행동이죠. 겉으로 보면 협업 같고 소통 같고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결정 회피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은 합니다. 다만 그 결정의 무게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분산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책임을 혼자 떠안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꽤 정교하게 작동하는 심리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안전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판단력과 관계 모두를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의견을 주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로 볼 겁니다. 왜 계속 묻는지, 왜 혼자 결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들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판단 능력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를 감당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택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고를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고민하지만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분위기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여기 어때? 이 질문은 단순한 취향 공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부담을 나누기 위한 시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선택은 공동의 것이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책임은 더 이상 한 사람에게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 분산 구조입니다. 결정은 하되 책임을 나누는 방식. 겉으로는 함께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거야.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패턴이 드러납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반복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끌어들이고 그 의견 없이는 결정을 미루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선택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관계 속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인, 친구, 직장 동료와의 상황에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이게 맞지? 처음에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한 의견 요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점점 조언자가 아니라 공동 책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 구조가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택에 대한 결과가 과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상황.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택 자체를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 이후의 책임 방식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나쁘면 전부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구조.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한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혼자 결정하면 위험하다.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증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근거, 나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안전장치.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관계 속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의 의견을 끌어들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선택 이후의 부담도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기준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남의 의견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책임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흐리는 방식입니다. 명확하게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점점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서로의 기억이나 해석이 엇갈립니다. 결국 갈등은 더 커지고 관계는 더 쉽게 깨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타인의 의견을 묻는 행동은 겉으로 보면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판단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남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스스로 결정하는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메뉴, 일정, 사소한 소비,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유지되면 점점 더 중요한 선택으로 확장됩니다. 진로, 관계, 일의 방향까지도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기준의 부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희미해집니다. 대신 외부 기준이 들어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선택의 주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항상 확신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진짜 자신의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 계속 확인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이미 결정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건 관계의 균형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느낍니다.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지게 됩니다. 특히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조언이 아니라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는 선택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의견을 묻는 사람은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의 중심이 항상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선택이 바뀝니다. 이건 유연함이 아니라 방향성의 부재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신뢰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실수를 나눌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단력, 관계,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선택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착각 하나를 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인했듯이 이건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 구조의 문제입니다. 판단을 더 잘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덜 지려는 방식으로 설계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히 더 자신감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접근입니다. 핵심은 선택 이후에 따라오는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결과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틀리면 그 자체로 내가 틀린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 인식이 강할수록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결과가 나빠도 그것이 곧 잘못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하나의 선택이 기대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책임을 외부로 분산시키려 합니다. 두 번째는 의견을 묻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묻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이 방식은 처음부터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미 자신의 기준과 결정을 먼저 제시한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의견을 끌어오는 것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식은 두 가지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선택의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은 참고 의견만 제공하게 됩니다. 책임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후속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이 잘못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외부 요인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다들 괜찮다고 했잖아.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그 패턴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내부 구조가 바뀝니다. 책임을 스스로 가져오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책임을 숨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도 점점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결정에서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메뉴, 일정, 소비 같은 사소한 결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더 큰 선택에서도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결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타인의 의견을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협의, 배려,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판단력은 약해지고 관계는 피로해지고 신뢰는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동을 단순히 나쁜 습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이 생깁니다. 대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책임을 스스로 가져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선택 속도입니다.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선택 이후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이미 내 선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의견을 묻더라도 그건 책임을 나누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계속 책임을 분산시키는 사람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건 신중함이 아니라 불안정함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선택은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쌓이면서 하나의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번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신중한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심하는 편이야.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전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남의 의견을 찾았는데 점점 그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생기면 확신이 따라옵니다. 확신은 틀리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 자체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실수를 감당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선택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변의 흐름을 바꿉니다.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의사결정이 더 빠르고 갈등도 더 단순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남겨보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